구속영장을 쳤죠. 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그건 뭐죠?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죠. 음. 범죄의 소명이 100%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네. 자, 다시 그 강제구인은 다시 왜 하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 범죄 소명이 있잖아. 왜 조사를 해야 되지? 범죄 소명이 있다고 다 파악을 했는데 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범죄 소명이 없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속은 왜 됐냐는 거예요. 아니 구속이 됐으면 구속이 되거나 강제구인을 할 거면 강제구인을 할 거나 둘 중에 하나만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조사를 한다,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거와 구속은 이게 양립이 안 된다고요. 이미 범죄 소명이 다 돼가지고 땅땅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을 정도 모른 자조 조사가 끝났으면 네. 강제구인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 그런데 그 범죄 소명이 일어날 정도로 조사가 안 돼 있으면 구속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구속이 되고 강제구인이 되는 상황을 법원이 허용을 해줬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사건 번호 찾고 있는데 지금도 못 찾았어요. 누가 우리 펜앤 마이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사건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판례를 신청해가지고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서 강제구인까지 하면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아,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인권 침해 요소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공수처의 강제구인 장면을 먼저 좀 짧게 봤는데요. 자, 악랄한 행태가 이어집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죠. 공수처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치인 등 외부 인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간 공수처 우리는 아주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야 이렇게 공표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다. 말도 좀 편하게 하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 어쨌든 그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있는 것인지 왜 가족들 접견까지 금지시키는지 이 자체가 야만적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네. 그 금지하기 위해서 금지한다, 망신 준다. 마치 공수처가 뭐 어떤 자기는 정의롭고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을 징치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예. 네. 자, 지금 주요 그 범죄 가담자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미 어디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교도소 밖을 나와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날 수가 있냐고요. 못 만나죠. 네, 못 만나죠. 그 신병이 전부 구속 기소돼 있다니까요. 네. 구속돼 있거나 구속 기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를 인멸을 할까? 내가 일단 그게 하나 생각이 안 들고 두 번째 주요 그 가담자 중에 구속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종수 국수본부장이에요. 네. 그 사람만 아직까지도 지금 그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압수가 됐습니다. 네. 압수가 돼서 그 우종수 본부장이 이게 뭐 불법적인 압수 뭐 발부 영장 집행이다 이러면서 준항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딱 한 명 남아 있는 주요 가담자 우종수 본부장한테 가서 좀 진술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게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증거인멸을 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도 남아 있지가 않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있다고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만났어. 김건희 여사를 만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그게 그냥 말뿐이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그 증거인멸행위, 가상의 증거인멸행위, 허수아비 같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가족도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론권의 방어권의 침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인 선임을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은 가족을 통해서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변호사를 해임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가족을 통해서 한다고요. 선임계를 누군가 추가로 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변호사를 통해서 그 다른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가족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의 접견권은 안 막는다고요. 왜냐하면 가족의 접견권을 막는 게 그것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이런 포괄적인 방어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인권이라는 거는 아마 좌파 인권 친화적인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좌파라는 그 단어가 괄호에 생략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편 인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편 편. 인권을 보장하지만 예. 우리 법 인권. 그렇죠. 예.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친화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